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포교부 태전도안도장 최효재 도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세운공사입니다. 먼저 세운공사의 기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운공사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을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차별이 존재하고 동양과 서양 간의 권력, 힘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차별이 없고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춘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더 나아가 우주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 문명의 후천 세상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한민족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통일하는가?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를 보신 이유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운공사를 보셨는가? 세운공사로 세계 질서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등등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의문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한민족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일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 한민족의 과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민족은 대대로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고 신명을 잘 받드는 신교 문화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꽃이 피는 곳에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신교 문화를 꽃피웠던 이 한민족에서 맺음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세운공사를 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마두 대성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마두 대성사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이를 위해 노력하셨고 천상에 올라가셔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문명신을 이끌고 서양으로 넘어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전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만의 발전일 뿐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시장개척이라는 목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를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원한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 분열이 일어나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다시 원한이 쌓이게 되면서 이 온 세상에 원한이 가득 쌓이게 되어 상제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한을 풀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세운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운공사를 보셨을까요? 세운공사라는 것은 상제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신 겁니다. 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둥글어 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짜고 그에 따라 신명과 인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예측이 아니라 짜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뼈대는 바로 오선이기 도수라는 것인데요. 이 오선이기 도수는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을 말합니다. 이때 2 신선은 바둑을 두고 2 신선은 훈수를 두고 1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합니다. 이 오선이기 도수를 통해서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단주라는 자가 누구기에 상제님께서는 한을 풀어주고자 하셨을까요? 도전에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나 전해져 내려오니 만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주는 요의 아들로서 당시 정치적 이념이 달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단주는 대동세계 건설, 즉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동방과 서방 간의 갈등을 막고 화합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는 무력으로 동방에 맞서려고 하고 이 둘 사이엔 이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요는 이 이념이 다름으로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기록이 됩니다. 단주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자신은 무능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기록되면서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한의 첫 고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어폰을 풀 때 첫 고리부터 푸는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원안의 첫 고리인 단주를 회원시킴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원안을 풀고자 하셨습니다. 이 오선이기 도수는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 3번에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애기판은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 총각판은 중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상실음판은 지금 시작은 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씨름판입니다. 근데 왜 회원을 하는데 전쟁으로 회원을 하는 것일까요? 전쟁을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원한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는 상제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도전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 지금 이 온 우주에 쌓인 원한이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므로 작은 화인 전쟁으로서 여러 번에 나누어 화를 끓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으로 세계 질서, 국제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기판 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기판 씨름이 벌어지던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나라가 한국의 침략의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서양 세력을 동양에서 몰아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세력을 동양에서 몰아내는데 일본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도전에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그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란 후로 도수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선이 서양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서양이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온갖 잔혹한 일을 했던 것처럼 조선이 당하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뒷감당을 하지 못하므로 일본에게 잠시 조선을 넘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으로 하여금 서양 세력을 몰아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러불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선이기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일본과 러시아가 바둑을 두는 신선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훈수를 두는 신선입니다. 이 당시 세계 사람들은 당연히 러시아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당시 러일 전쟁을 풍자화한 그림인데요. 러시아를 매우 크고 뒷짐을 지고 있는 등 매우 자신만만하게 그려놓고 일본은 작게 그려놓아 그 당시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에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와 신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해전이 있는데요. 바로 스시마 해전입니다. 스시마 해전은 러시아의 최강이라 불리던 발틱 함대와 일본 해군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일본 해군이 이기게 됩니다. 이 당시 상제님께서는 49일 동남풍 공사를 보시어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일본 해군의 주역이었던 아키야마 중장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이 스시마 해전이 일어나는 스시마 해협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가 오는 것을 꿈에서 2번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신도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상제님께서는 한민족의 수호 성신을 유럽에 보내 유럽 전역에 전운이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되는 사건은 바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친 수행원들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운전기사가 변경된 일정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차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린치프라는 사람에 의해 저격을 당해서 황태자 부부는 죽게 됩니다. 이 프린치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자신이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게 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가 삼국 협상을 맺어 전쟁을 붙게 됩니다. 그럼 이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도전에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과 질병이 함께 온다는 것인데요. 이 당시 1차 세계대전에는 스페인 독감이 됩니다. 스페인 독감은 3일 독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3일을 넘기는 사람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은 종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더욱 기이한 것은 보통 병에 걸리는 것들은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고 젊은 군인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평화 조약이 체결된 후로 바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역사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에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신도의 손길이 개입한 것입니다. 애기판 씨름의 결과 서양 세력을 동양에서 어느 정도 몰아낼 수 있었고 서양 제국주의의 힘이 약화되었으며 국제연맹이 결성됩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조화 정부에서 짜놓은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미국, 소련, 독일 등의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진 못합니다. 이후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각판 씨름이 열리게 됩니다. 이 총각판 씨름이 열릴 당시 일본은 대륙을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중일전쟁 당시 일본과 독일이 반코민테르 협정을 맺고 중국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중일전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중일전쟁에서도 오선이기의 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바둑을 두는 신선이고 독일과 소련이 혼수를 두는 신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고 영국과 소련, 미국 등등의 나라가 연합국을 맺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에게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응망덕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효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관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라는 도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배은망덕, 즉 은혜를 배반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일찍이 문화를 전해준 스승의 나라 조선을 침탈하였으며 일본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미국에게 진주만을 공격하는 등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방사능 픽폭으로 인해 암이나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이 생기고 기형아 출산과 유전자 변형 등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로 인류는 다음 세계대전은 인류의 멸망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 유엔을 다시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 국제연합을 결성하여 세계대전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결과 동양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풀려나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상씨름판 씨름인데요. 상씨름판 씨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되었으나 종결은 아직 되지 않은 씨름판입니다. 상씨름판의 시작은 바로 남북전쟁인데요. 남북전쟁은 북쪽에 소련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고 남쪽에는 일본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8도 선에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병이 돌게 되는데요. 바로 한탄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한탄 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으로 이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몸 내부에서 피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한탄 바이러스가 돌면서 38선 밑으로 중국이 내려오지 못하고 휴전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도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씨름판에서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결승전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며 소를 끌고 나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정주영 회장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소떼를 이끌고 바로 38선을 넘는 방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상씨름판의 종결이 선언됩니다. 이로써 제가 오늘 이야기할 세운공사는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제가 납업서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 해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짜놓았다는 말이 제 가슴에 참 와닿았었는데요. 진리 공부, 도전을 한 줄이라 더 읽고 증산도의 진리 같은 책을 한 줄이라 더 읽으면은 이 증산도가 정말 참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공부를 좀 더 하고 수행을 좀 더 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